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생각보다 구글 효과가 크네요. 반도체 상승을 이끄는 일시적인 재료를 넘어서서 패러다임급으로 시장은 꽤나 큰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그 첫 번째 연유는 구글이 메타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협상을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구글, 즉 알파벳은 자사의 클라우드에서만 TPU를 빌려줬었는데 이제는 메타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에서도 TPU를 사용하도록 논의 중에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진 거죠. 여기에 더 놀라운 점은 지금까지 훈련은 엔비디아가 절대적이다라는 업계 정설이 있는데 TPU도 단순 추론뿐만 아니라 AI 훈련까지 사용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엔비디아라는 단독 선택지에 금이 간 겁니다. 이 때문에 위협을 느낀 엔비디아가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인데요. 엔트로픽이 구글의 TPU를 100만 개 계약하자 엔비디아가 바로 또 수십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고 오픈AI도 TPU를 쓰려고 하자 엔비디아가 1000억 달러 투자를 제안한 걸로 알려졌는데 물론 아직까지 메타랑 확정된 바는 없지만 엔비디아가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하는 걸 보면 구글 위협이 진짜라는 반증 같기도 합니다. 플러스 TPU가 또 GPU보다 훨씬 저렴하다 보니까 시장은 이를 디자인하는 브로드컴의 매출 상승까지 기대하고 있는데요. 마침 브로드컴이 또 2주 뒤면 실적을 발표하니까 이 또한 가이던스에서 언급이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앞으로 AI 칩 시장, 엔비디아 독점 구도에서 엔비디아와 구글 양강 구도로 바뀔 것인지가 궁금해지는데 어찌됐건 서로 공생하는 관계가 된다면 고객사들은 선택지가 다양해져서 좋고 HBM 업체들은 수요처가 다변화되니까 또 나쁠 건 없어 보입니다. 자, 이제 또 모닝콜이 울리는데요. 시장 썰 풀러 가보시죠. 네, 11월의 마지막 수요일 아침입니다. SB인베스트 이주 본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확 추워졌더라고요. 그죠? 네. 옷 잘 챙겨 입으시고요. 오늘 출근길도 따뜻하게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는 미국으로 가서 힌트 얻어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일단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고용 지표들이 나왔는데요. 다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데 베팅을 할 만큼 무게가 다시 실렸기 때문입니다. 민간 고용은 감소, PPI는 부합, 소매 판매는 컨센서스를 하회.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미국의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준 건데 실업률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구매력에 좀 압박을 느낄 것이고 가게가 지갑을 닫고 경기 전망은 자연스럽게 어두워지는 그런 프로세스. 경기 침체 쪽으로 무게가 실릴 법도 한데 시장은 이보다 금리를 인하하기 때문에 환호해야 된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은 경기 침체로는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베센트 재무장관도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도 침체는 없다. 네, 이런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제일 좋은 시나리오죠. 네, 그렇죠. 그런 시나리오가 제일 좋은데 사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쵸. 하지만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올라갔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금리를 인하시키기 위한 이유가 될 만한 게 경기가 어느 정도 둔화가 되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금리 인하할 명분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경기가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연준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인플레인데 그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워낙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좋고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뭐 침체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시장 예상을 뒤엎고 이 침체다 이렇게 가버리면은 충격을 크게 받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보다도 약간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 근데 저거를 이제 연준에서 FOMC 때 할 얘기는 이거 같습니다.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저런 약간 흐름이 나올 것이다. 다만 침체는 아니고 약간 둔화되는 선에서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파월 의장이 지난번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 패드워치에서는 저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80%까지 네. 올라갔죠. 저 원래 50%였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제 지표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FOMC 하기 전에 또 어떠한 얘기가 나오면서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네. 만약에 지금 나오는 지표들을 토대로 한다면 약간 경기가 둔화되는 부분,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들이 나온다 그러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9월 지표잖아요. 10월 달이면 좀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본부장님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세요? 근데 사실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반반이요? 네, 왜냐면 이게 시장에서는 저렇게 추측을 하지만,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든요. 저 깜깜이죠. 네, 왜냐면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너무 봐서 네. 금리를 인하를 해버렸을 때 만약에 반대로 역풍을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다소 너무나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파월 의장 임기가 내년 5월까지입니다. 진짜 얼마 안 그래서 남았네요. 이제 만약에 내년에 파월 의장 임기가 끝나면은 아마 친 트럼프 인사로 그쵸. 또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내년에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 또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연준 의원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어차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어서 파월은 자신 임기가 끝나면은 금리를 내릴 거니까 굳이 이걸 내려야겠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그럴 수 같은데 있겠네요. 좀 재밌는 거는 저 파월 의장은 트럼프가 임명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그래서 예. 굉장히 좀 약간 재미있는 거긴 한데 그래서 파월 의장이 예. 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FOMC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또 믿기 어렵죠. 네. 그렇죠. 예. 어찌됐건 지금 시장에서 환호하는 게, 주목하는 게 두 가지 축이죠. 금리 인하,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AI였는데, 이제 논란이 아니라 조금 더 해피한 모드로 지금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구글 효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자,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엔비디아랑 구글 경쟁이 아니라 동반 성장이란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예. AI에 대한 특화, 이거 AI 산업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가는 그림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적과의 동침이 맞습니까? 뭐 사실 이거는 동반 성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GPU랑 TPU가 이제 사용처가 살짝 달라요.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GPU 같은 경우는 이제 범용으로 병렬 처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GPU를 사용하는 데가 뭐 데스크탑, 서버, 그다음에 뭐 코인 채굴 뭐 이런저런 5만 곳에 다 사용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범용으로 다목적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GPU고요. TPU는 이제 대표적으로 딥러닝, 그다음에 훈련, 추론 이런 것들에 특화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예, 목적에 좀 차이가 있네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범용으로 다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 그 안에 좀 많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거에 대한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고 발열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사실 TPU는 우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대표적인 AI 가속기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단순하게 진짜로 추론, 우리가 그 젠순학 CEO가 얘기했던 그 피지컬 AI의 구현에 딱 안성맞춤인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 피지컬 AI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GPU와 TPU는 경쟁 구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 상대로 생각이 드니까 지금 젠순학 CEO가 자꾸 저렇게 미리 사전에 진압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워렌 버핏이 정말 구글에 투자한 이유가
이거였나 싶을 정도로 딱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저 TPU가 이제 원래는 폐쇄적이었고 구글에 한정적으로만 사용되는 부분인데 이게 여기서 확장되는 국면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범용, 구글은 특화 이런 컨셉으로 좀 달리 원래는 설계가 됐었는데 문제는 AI잖아요. 지금 시대 자체가 AI를 구심점으로 두고 있는데 요런 AI라는 기준점에 있어서는 경쟁이 맞을 수 있다, 맞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가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볼 건요. 일단 엔비디아, GPU 쪽은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된 상태예요. 그죠? 물론 엔비디아 지금 주가만 봤을 땐 하락하고 있지만 국내 증시에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 네. 밸류체인. 근데 TPU는 없던 모멘텀이 새로 생긴 차원이라서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꼭 경쟁이라서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무너진다는 차원보다는 그랬을 때 우리가 TPU, 구글 진영에서 최선호주를 좀 보고 싶은데 거의 뭐 이수페타시스 저희도 어제 얘기를 했지만 네. 뭐 대장격으로 지금 논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인 하우스도 브로드컴이 오른 거 보면 네. 좀 연장선에서 볼 수 있나 싶기도 하고 두산도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이들 각자의 매력도는 어떻게 우리가 좀 차이를 둘 수 있을까요? 일단 이수페스타시스가 대장인 이유는 네. 구글이 공급처이기 때문입니다. 예, 구글뿐만 아니라 굉장히 네. 많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네, 이수페타시스가 정말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많이 들었네요. 그래서 네.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빅테크의 MLB 기판 다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PCB.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러다 보니까 예. 이수페타시스 입장에서는 뭐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 변화시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구글이 또 관심 받으면은 이수페타시스의 이 MLB 기판은 더 많이 쓰이겠네. 이제 이거거든요. 물론 두산도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워낙 지금 좀 다변화 시켜놓기도 했고 PCB 기판이 핵심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 부분에 있어서 부각을 받아서 주가가 어제 강하게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지금 저 CCL 관련된 두산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TPU의 직접적인 수혜는 이수페타시스인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테스트 소켓 쪽이 어제 강했던 것처럼 네, 네. 여기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좀 낙수 효과를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품이 다양화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AI 칩을 많이 만들게 되면은 어쨌든 그거에 맞는 테스트 소켓은 계속 필요합니다. 뭐 수율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러면 칩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느냐 안 하느냐는 어쨌든 테스트 소켓을 통해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이쪽에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어제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 네. 어제 뭐 ISC, 리노공업, 그다음에 TSE 이런 것들 다 올라갔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 같고요. 지금 그동안 잘 나갔던 이제 소부장단에 있는 종목군들은 어제 사실 딱 대장이 딱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그쵸. 그래서 어제 대덕전자도 올랐고 이스페타시스도 강했고 그러면은 결국엔 뭐냐면 구글 TPU 그러니까 AI 가속기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그쪽 중심으로 당분간 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자인 하우스는 어떻게 보세요? 거기도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 네. 만약에 지금 브로드컴이랑 구글이랑 같이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예.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쪽에 뭔가 수주가 올 수 있냐를 생각해 보면 지금 구글 거를 만약에 뭐 삼성전자가 수주를 받을 수 있겠냐에 대한 부분들 예. 그게 좀 드러나야지 디자인하우스 쪽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 같고요. 그래요. 지금 기대감 속에서 오르긴 했는데 지금 보면은 어제 딱 강한 거 딱 보면은 테스트 소켓이랑 이수페타시스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 쪽은 확실하게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디자인하우스 쪽은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수주를 받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는. 네,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윗골이나 음봉이 달렸군요. 네. 그러면 이수페타시스랑 소켓 쪽이 다 같이 신고가를 경신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리레이팅을 노려볼 수 있는 거 하나만 꼽자면요. 저는 뭐 ISC가 그래요. 가장 좀 강할 것 같아요. 왜냐면 소켓 뭐 ISC도 있고 사실 리노공업도 있고 마이크로 컨텍솔은 최근에 많이 빠져서 또 네. 여력이 더 많은데. 근데 이게 약간 재무만 따지면요. 아, 재무구조요. 영업이익률이 리노공업이 50%예요. 예. 그러니까 리노공업이 훨씬 마진율이 높아서
재무만 보면은 니노공업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싶은데 네. 이 ISC 같은 경우가 이제 AI 쪽 관련돼서 그러니까 SKC에 피인수 되고 나서 이쪽으로 SK 계열사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서버라던가 이런 쪽에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ISC가 앞으로 좀 많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최근에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은 ISC랑 리노공업이랑 뭐 타입도 다르고 약간 성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ISC 같은 경우는 약간 대량 생산 중심으로 하면은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대량보다는 좀 약간 이렇게 뭐 좀 전반적으로 다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두 개 중에 뭐가 더 좋냐 우열을 가리긴 힘든데 잘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새벽에 이런 이슈가 부각되면서 빅테크들 실제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또 따라가기보다는 그쵸? 이제 시작이라면 조금 눌림목에 공략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업종 안에서 뜨거운 이슈들 다뤄봤고요. 이제 그 밖에 있는 또 남은 이슈들도 저희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랑 두나무가요. 오늘 합병과 관련해서 이사회를 열고 의결을 하고 내일 합병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관련 기업들이 약간 묻힌감이 있는데 네. 투자해볼 만한 거리가 있을까요? 일단 네이버는 저 소식을 보고 투자하기에는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두나무 합병권은 이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제 저 하락이 차익 매물이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세론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고 벌써, 있고 예. 네, 네이버는 저거보다도 이제 앞으로의 성장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AI 서비스라던가 그리고 지금 로봇 관련된 웹 OS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크마인드라고 해서 그러니까 네이버는 지금 완벽하게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용 운영체제 이쪽으로 사업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장기 관점으로 본다면 그 로봇과 관련된 OS 이쪽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네이버는 네이버. 뭐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두나무보다도 오히려 저 모멘텀을 가지고 로봇이 붙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네이버는 중장기 관점으로 모아가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그 밖에 말씀드릴게요. 증권사들도 각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쪽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뭐 대표적으로 네이버 파이낸셜을 미래에셋 네. 증권이 가지고 있으니까 한투도 예. 한화투자증권도 그쪽으로도 좀 만약에 예.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저거는 처음에 기대감이 한번 움직였었고 그래요. 지금 이제 정리가 아. 되는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저 이슈만으로 좀 크게. 강하게 올라가기에는 예. 이미 좀 지난 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에피솔딩스는 어떤 대답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우리 영원한 마음속 네. 1인자 삼성바이오로직스잖아요. 이종우 부장님.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랑 예. 지금이랑 주가가 차이가 많이 나죠. 아, 많이 나죠. 그때 네. 우리 얼마에 얘기했었죠? 70만 원대였죠. 100만 원을 밑돌 때였네요. 네. 지금 이제는 밸류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근데 목표가가 230만 원까지 나오던데. 네, 증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 얘기했을 때만 해도 70만 원대였잖아요. 시가총액이 그때 거의 뭐 40조? 이 정도 40조, 50조 사이였는데 네. 지금 80조거든요. 근데 100만 원 터치하고 나서도 조금 상승 여력을 네. 평가하셨어요. 그죠?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밸류 부담인데 지금 CDMO 1위인 론자가 예. 시총이 68조거든요. 68조. 네. 근데 매출이 작년에 12조였어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시총이 85조인데 지금 작년 매출이 3조 5천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와. 시총 대비해서 지금 좀 벌어들이는 고평가돼 돈은 론자가 확실히 많죠. 그러면은 약간 주가만으로 따지고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약간 고평가다. 지금 그 우려가 지금 어떤 증권사에서 TP를 140만 원대로 하향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밸류 부담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당분간은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피스홀딩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에피스홀딩스는 지금 연일 급락 나왔잖아요. 네. 저게 가장 큰 하락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때문에 고평가다. 지금 그거랑 일맥상통하거든요. 지금 네. 보면은 결국에는 바이오시밀러 쪽 말고 다른 뭐 신약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거 대비해서 지금 밸류 부담이 너무 크다인 것 같아서 저게 지금 양쪽 다 급락이 나오는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피스홀딩스도 40만 원 적정 주가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40만 원보다 조금 이제 더
조정을 받아야 될 것 아하,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요. 물론 지금 뭐 바이오시밀러 쪽은 알겠지만 이제 예. 파이프라인의 다양화가 필요하고 저거 말고 사실 ADC라던가 이런 쪽은 또 에이빌 바이오랑 이런 데서 그렇죠. 먼저 치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FS 홀딩스가 이제 풀어 나가야 될 숙제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아, 좀 주가가 너무나 반영이 돼 이미 있어서. 너무 고평가인 상태에서 분할이 됐고 그러니까 저 고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제가 상장 전에도 됐었는데 상장 이후엔 좀 다른 느낌으로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에 잘 참고해 보시고요. 끝으로는 중국, 일본 얘기 좀 해볼까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중국이 26년 3월, 내년 3월까지죠. 일본행 항공편을 감편하라고 명령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실제로 중국은 팩트체크가 또 필요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외신이 어느 정도 공신력을 갖고 있어서요. 중일 갈등에 대한 수의 기대감, 저는 항공주들이 받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호텔 레저 쪽을 보자라는 얘기도 있고요. 화장품은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한창인데 메디큐브가 괜찮다는데 또 APR은 주가 움직임이 없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는 화장품 쪽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 2, 3분기 때 너무 많이 맞았죠. 맞았죠. 네, 그때 사실 센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네. 저거를 지금 이 일본과 중국 이슈 때문에 살리고 있거든요. 오히려. 네, 오히려 저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예. 중국 우리나라 보세요. 2016년도에 사드 때문에 한한령 했는데 지금 9년째 안 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뒤끝이 좀 많이 긴 것 같으니까 그러네요. 저게 좀 약간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걸 통해서 만약에 화장품 쪽이 센티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 중국 매출 비중. 네. 그럼 뭐 코스맥스 이런 기업. 예, 코스맥스랑 한국콜마랑 그다음에 아모레. 아모레 퍼시픽이랑 이런 쪽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화장품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도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오늘 시장의 한 발 어디 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역시 반도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수페타시스. 네, 그쪽이나 ISC. 뭐 테스트 소켓이나 네. 왜냐하면 구글 브로드컴이 지금 너무 강해요. 좀 네. 그러니까 AI 버블론을 잠재워 버렸어요. 아니 근데 알파벳이 주가가 새벽에 좀 올랐다가 네. 좀 빠졌고요. 브로드컴도 탄력이 좀 줄었어요. 그럼에도 사실 버블에 대한 우려가 지금 거의 뭐 끝내버리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저는 이쪽도 결국에는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ISC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 모멘텀 말고 네. HBF 모멘텀도 있거든요. HBF요. 네, 고대역폭 낸드 플래시. 오. 그래서 그쪽과 관련해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라는 건 아니죠? 저 근데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거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도요? 네, 지금도. 그동안 못 올랐잖아요. 네. 트레이딩 한정이죠. 네,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눌림목에서. 네. 예,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전략을 아주 꼼꼼하게 또 세밀하게 세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조 본부장 고맙습니다. 네.